그날 내 자식들 앞에서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허락받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진 그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올해 73입니다.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로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잠식했죠.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한 명은 대기업으로, 한 명은 지방으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녀는 햇살처럼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난 건 병원 복도였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정기적으로 물을 빼던 날, 옆자리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그녀. 나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말끝마다 아버님처럼 멋지신 분. 처음 봐요라는 말을 달고 살던 그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관심을 줄까?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전화를 했고 저녁이면 밥을 해주겠다며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편치 않았습니다. 약을 챙겨주는 것도 그녀였고 김치 냉장고 속 음식까지 그녀 손길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그녀를 내 사람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있던 내 모습을 보고 표정이 얼어붙더군요. 아버지, 이분 누구예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여자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쑥대밭이었습니다. 딸은 울며 말렸고 아들은 그녀를 따로 불러내 뭔가를 캐묻더군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허락받고 싶어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 그 자세, 그 진지한 눈빛. 그녀는 마치 내 가족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우리도 납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통장 내역이랑 재산 정리 좀 해주세요. 나는 화를 냈습니다. 내 사랑을 돈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그녀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설득할게요. 전 정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자식들 안부를 먼저 묻고 나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먼저 말했다.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이제 받아들여라. 식당은 근사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평생 외롭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거 보세요. 그가 내민 폰 화면엔 계좌번호와 함께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탁드립니다. 세 분 중 한 분만이라도 입금해 주시면 아버님과는 그만 연락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폰 화면을 본 순간 식은땀이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연락 끊겠습니다. 세 분 중 한 분만이라도. 그녀가 내 자식들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딸, 아들, 심지어 손주까지 모두 똑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난 식당에서 바로 그녀를 찾아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그녀는 당황하는 기세가 없이 오히려 침착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내가 자주 쓰던 노트북은 사라졌으며 책장 속 통장도 감쪽같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정리돼 있었지만 세탁기 안에는 그녀의 속옷과 수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다정한 눈빛, 따뜻한 손길, 매일같이 챙겨주던 약통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그제야 나는 며칠 전 있었던 작은 이상들을 떠올렸습니다. 나 몰래 열어보던 서랍, 자식들의 이름을 적어놓던 메모, 현관 앞 CCTV를 자꾸 끄자고 했던 말, 모든 게 짜여진 각본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환 어르신 맞으시죠? 최근 주소 이전 신청하셨나요? 등기부 등본에 공동명의 추가 요청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 공동명의, 집이, 내 집이 그녀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외쳤고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몇 번이나 말렸어요. 왜 그 여자 말을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날 이후 나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로 요구한 돈은 입금된 게 없고 통장명의 변경도 위임장이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사기로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그녀는 너무도 철저했습니다. 내게 매번 녹음 꺼달라며 달래듯 안기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을 매달려 전국의 노인복지관, 교회, 소셜센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노인센터 강당에서 재혼 상담가라는 명찰을 단 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미소 똑같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누구든 두 번째 봄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딱 3초간 멈췄고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버님 오셨네요. 여러분, 이분은 제가 돌봐드렸던 분이에요. 얼마나 잘 챙기셨는지 감동적일 정도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르신 재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유명 강사였고 내 사기 피해는 실패한 재혼 경험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어떤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노년 전문 매칭 커뮤니티 제2의 사랑을 위한 공간. 거기엔 익숙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 거실에서 내 소파에 앉아 내 고양이를 안고 있던 그녀의 사진. 프로필 소개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버님께 효도하듯 배우자를 평생 돌보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또 누군가에게 연애를 허락받고 싶다며 인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들과 함께였습니다. 분노, 그녀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후회, 내가 믿은 시간, 그 시간 속 모든 순간, 그리고 수치, 자식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 남자가 아닌 당한 노인으로 남았다는 사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집 명의부터 바꾸자며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나는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가 내 서명을 위조한 채 공증 서류를 만들어 부동산 계약과 보험 수정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건 법적으로 완벽했고 내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치매라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전화 한 통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울어요. 다시는 연락 안 드릴까봐.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나는 동네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식들과도 서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먹었던 반찬, 그녀가 사준 얇은 목도리, 심지어 그녀가 골라준 TV 채널까지 모든 것이 나를 쳐다보듯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채 사과를 고르고 있던 그녀. 나는 가만히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그 목소리 여전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죠. 허락받고 싶다고. 다만 어떤 사랑이었는지는 그건 저만 알고 있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들을 태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찍었던 사진, 그녀가 남긴 쪽지, 그녀 손글씨로 적힌 약 복용표, 불꽃이 일렁이며 그녀의 흔적을 삼킬 때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와는 더 이상 함께가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구하지만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파고드는 사람 중엔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갈 준비가 된 이도 있다는 것을요.